인류 모두의 단 하나뿐인 고향, 지구. 지구의 역사상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대멸종이란 당대 지구 전체 생물종 중 75% 이상이 사라진 사건을 말하는데, 지구의 생명들과 지구 환경은 멸종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재 지구와 지구 생명체의 모습을 만들어왔죠. 하지만 6번째 대멸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의 존재 양식은 무엇일까요? 약육강식, 자연도태, 적자생존, 이런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마 모두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크게 보면 생명의 존재 양식은 바로 공생입니다.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죠. 인류에게 필요한 지혜. 지금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과 공생하고 있을까요? 경제학자의 시선에서 던지는 생명에 대한 날카로운 궁금증에 생물학자가 답합니다. 자연사의 세 키워드, 멸종, 공생, 진화를 통해 생명을 새롭게 이해하는 통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장하준 쌤, 멸종 그러면 어떤 말이 생각나십니까? 멸종하면은 슬픈 얘기 아닌가요? 뭐 어떤 있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멸종이라는 말을 듣고서 신난다. 정말 멋진 일이야. 짜릿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멸종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고 슬픈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멸종이야말로 지구 생명체의 진화를 원동력이었거든요.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줬던 어떤 사건이 바로 멸종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도 그 앞에 수위 많은 멸종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가 존재할 수 없었겠죠. 오파비니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아주 희한하게 생겼죠. 얼굴에는 눈이 5개나 있고요. 입 윗주둥이는 코끼리 코처럼 길게 나와 있습니다. 끝에는 손처럼 생긴 집게가 있죠. 아마 그 집게팔로 잡아서 먹이를 잡아서 자기 입에 넣었을 겁니다. 아노말로카리스, 이것도 더 멋진 동물이죠. 이건 제법 큽니다. 웬만하면 1m나 되고요. 2014년에는 자그마치 길이가 2m나 되는 것도 발견되었죠. 우리가 잠수를 하면 아마 우리 등 위에 올라타서 머리 밑에 있는 둥근 입으로 우리를 등을 사각사각 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잡아먹는 건 아니고요. 아마 닥터피쉬처럼 사각사각 그런 느낌을 줄 뿐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파비니아나 아노말로카리스나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5억 4,100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입니다. 5억 4,100만 년 전에 바다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파비니아와 아노말로카리스 외에도요, SF 영화 스타트rek의 외계 생명체로 등장할 것 같은 마렐라, 어디가 몸집 위이고 어디가 아래쪽인지 구분할 수 없는 할루스케니아, 우리 몸속에 있는 편충처럼 생긴 피카이아, 또 개불처럼 생긴 오토이아도 있습니다. 모두 괴상하게 생겼죠. 지금 이런 동물을 볼 수가 있나요?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없죠. 모두 다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물들이 멸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생물은 종, 속, 과, 목, 강문계로 분류를 하죠. 이 가운데 문이 생명의 몸의 설계도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에는 동물문이 38개가 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1개가 사라졌죠. 그것이 바로 오파비니아입니다. 만약에 오파비니아가 후손을 남기고 사라졌다면 지금 산과 들과 바다에는 눈이 5개 달리고 입 주둥이가 코끼리처럼 생기고 끝에 집게팔이 달린 멋진 동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파비니아 대신 피카이아가 사라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카이아가 사라졌다면 지금 지구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도 등장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피카이아는 어류에서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척추가 있는 모든 동물들의 조상입니다. 물고기, 개구리, 뱀, 새, 코끼리, 그 사람의 조상인 거죠. 아주 연약하게 생긴 피카이아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은 우리 몸속에 여전히 남아있죠. 그 유전자들이 남아서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5억 4,100만 년 전에 살았던 생명의 설계도는 연전히 이어져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공룡입니다. 보통 공룡은 5살에서 9살까지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13살까지 좋아해도요, 약간 이상한 거고요. 20살인데 공룡을 좋아하면 좀 특이한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5살부터 공룡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룡 모형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룡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저나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다랗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걸 좋아하죠. 큰 건물, 큰 다리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큰 거 좋아합니다. 고래, 기린, 코끼리, 그다음에 공룡같이 큰 걸 좋아하죠. 또 공룡을 좋아하는 데는 괴상하게 생겼다는, 그러면서 카리스마 있게 생겼다는 또 다른 멋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공룡을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룡이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공룡이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수억 년 전 지구를 점령한 거대한 파충류 공룡.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2억 3천만 년 전인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의 말에 지구에 나타났는데요. 쥐라기와 백악기 동안 전성시대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현재 화석으로 발굴된 공룡이 300여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공룡의 종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류를 제외하고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지구를 주름잡던 공룡들이 지구상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공룡의 멸종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설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먼저 소행성 충돌설입니다.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약 9.6km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떨어져 지구가 순식간에 화산재로 뒤덮였고 이로 인해 지구 생명체의 약 70%가 사라졌다는 가설이죠. 지각 변동으로 바다 수면이 낮아지고 얕은 바다가 육지가 되면서 기온이 변화해 공룡이 멸종되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공룡이 멸종하게 된 정확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공룡은 뼈로 남아있는 공룡, 화석으로 남아있는 공룡, 그림으로 남아있는 공룡, 그 다음에 모형으로 있는 공룡이지 살아서 숨쉬는 공룡이 아닙니다. 커다란 티라노사우루스가 포효하는 곳에 딸과 함께 걷고 싶지가 않습니다. 2600만 년 전에 지름 10km짜리 거대한 소행성이 멕시코의 유카타 반도에 부딪혔을 때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모든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공룡들이 함께 사라졌죠. 제가 방금 대부분이라고 한 이유는요, 사실 공룡이 완전히 멸종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룡들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의 안주와 간식이 되고 있죠. 새가 바로 공룡입니다. 새보다 커다란 모든 공룡은 사라졌고 지금은 새인 공룡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공룡이 멸종하고 난 다음에 지구는 포유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포유류는 신생대에 들어서야 처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공룡과 포유류는 같이 생겨나죠. 한 조상에서 한 자식은 공룡의 조상이 되고 다른 자식은 포유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생겼지만 포유류보다 공룡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공룡들은 작은 크기로 야행성으로 살았죠. 낮에 큰 몸집을 크게 하고 낮에 돌아다녀봤자
공룡들에게 잡아먹힐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추운 밤에, 깜깜한 밤에 살려다 보니까 몸에 털이 많이 나야 했고 또 눈은 맑아져야 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귀였죠. 캄캄한 밤에는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생명의 진화는 그야말로 우연의 산물입니다. 6,6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지구는 여전히 공룡들의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비롯한 포유류들은 아직도 주먹만한 크기로 야행성으로 추운 밤을 지새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멸종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생명이 적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일이었던 것이죠. 생명의 역사는 이제 멸종의 역사이지만 멸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존재하잖아요. 생명의 존재 양식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글쎄요, 우선 약육강식, 자연 도태, 적자생존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생명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건데요. 하지만 크게 보면 생명의 존재 양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공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의 하나로 적혈구를 제외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고유의 유전 물질인 DNA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법 이야기에도 활용돼 용의자나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도 쓰이고 있죠. 미토콘드리아는 구조적으로 박테리아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인간의 세포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독립생명체인 박테리아가 세포 내로 병합돼 미토콘드리아로 진화됐을 것이라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ATP를 합성하는 일입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는 기능이 상실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요. DNA가 파괴된 세포를 흡수하거나 DNA를 절편해 세포를 죽이는 것이죠. 이미 기능이 상실된 세포가 암세포나 다른 세포로 변이되는 것을 막는 역할입니다. 생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미토콘드리아. 생로병사와 생명 진화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공생으로